볼게요. 일단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월요일은 수특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시험을 볼 거고, 그래서 우리 저번 주 금요일 날 시험을 본 거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특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우리 전에 센 했던 거랑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수특이 예제 유제가 있는데, 예제 유제 가지고 개념 설명 쭉 할 거고요. 근데 이제 개념 설명은 우리가 전에 한번 했고 센에서도 한번 했었으니까 개념은 그냥 빠르게 지나갑니다. 알겠죠? 시간을 많이 쓰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레벨 1, 2, 3가 나오는데 일단 레벨 1은 따로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레벨 2는 중요한 문제 위주로 할 건데 웬만하면 그냥 레벨 2는 다 할 거예요. 알겠죠? 너무 쉬운 문제 아니면 레벨 2는 다 같이 할 거고, 그 다음에 레벨 3는 우리 그 센 C단계 하던 것처럼 풀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풀고 그러고 나서 해설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진행할 거고,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 끝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까지가 총 4개야. 여러 가지 순열, 그 다음에 중복조합 이항 정리, 그 다음 확률, 그 다음 조건 범위에서 4개예요, 챕터가. 그래서 그냥 한 주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끝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3월 마지막 주까지 해서 수특을 마무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넷째 주부터 이제 중간고사 대비가 시작이 돼요. 알겠죠? 우리가 항상 중간고사 대비는 4주 잡고 하잖아. 그런데 너네가 지금 시험 일정을 쭉 보니까 4월 20 며칠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가 전부 다 시험 기간이어서 일단은 3월 넷째 주부터 중간고사 시작할 거고, 중간고사 대비 시작할 거고, 일단은 미적분은 시험 대비 교재가 없대요. 미적분은 시험 대비 교재 없이 프린트로 나가거나 아니면 따로 이제 그냥 학원에서 제본을 하거나 그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고민 중이긴 한데 나도 학통은 웬만하면 시험 대비 교재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너무 두껍게 말고 얇게 하고, 그래서 한 2주 정도? 2주 내지는 2주 반 정도? 빠르게 그냥 얇게 끝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별로 뭐 수특 변형이나 교과서 변형이나 이런 거 진행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좀 더 고민해 볼 테니까. 시험 대비 교재를 만들고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교재 형태로 갈지 아니면 프린트 형태로 갈지, 지금 미적분은 시험 대비 교재를 따로 안 하신다고 하셔서 고민 중이에요. 그건 나중에 또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그럼 봅시다. 뒤에 불 좀 꺼줄래 혹시? 뒤에? 위에 거 끄면 돼, 위에 거. 너무 어두워지는 것 같지 않아? 그냥 합시다. 뭐 내 얼굴만 까맣게 나오면 되지 뭐. 뒤에 카메라 치면 안 된다, 서우야. 지금 이 수업을 지금 이 3번째 찍는 거야. 앞에 2개를 날려먹고, 하나는 찍다가 초점이 나갔고, 앞타임은 찍는데 이제 갑자기 막 늦게 온 애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영상이 이상해졌고, 그래가지고 3번째 찍는, 이번 거 날리면 찍을 게 없어 이제 수업이. 알겠죠? 이번 거 날리면 안 되니까. 아무튼 봅시다. 오늘 일단 여러 가지 순열 마무리할게요. 여러 가지 순열이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원순열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중복 순열이 있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죠. 그래서 순열 애들은, 요 3가지 순열에는 각각의 공식이 존재했습니다. 원순열 같은 경우에는 뭐 n-1 팩토리얼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 중복 순열 같은 경우에는 n-r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n팩 나누기 r팩 뭐 이런 게 있었죠. 그치? 공식들을 뭐 알고는 있으셔야 되는데, 당연히 공식들을 알고는 있으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3개 다 뭐기 때문에 순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고배 법칙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중복 조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조합이다 보니까 중학교 때, 1학년 때 배웠던 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그런데 순열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고배 법칙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공식 문제보다. 알겠죠? 그런 거니까 문제 풀면서 그건 하나씩 또 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원순열은 공식 n-1 팩토리얼이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뭐일 때만, 말 그대로 원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였어.
근데 우리가 원순열이 꼭 원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였잖아. 뭐 사각형일 수도 있고 삼각형일 수도 있고 뭐 오각형일 수도 있었죠. 아니 뭐 입체도형일 때도 있었고. 그래서 원순열은 어떻게 한다?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치? 그거 가지고 뒤에 문제 풀 거고. 그 다음 중복순열은 웬만하면 공식을 쓰지 마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고배 법칙으로 풀어라 라고 얘기했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얘는 이제 이 셋 중에는 그나마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이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씩 쭉 보면서 넘어갑시다. 일단 첫 번째로 A, B, C, D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앉을 건데 A와 B는 이웃하고 C와 D는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는 거야? A, B를 하나로 묶어놓고 C, D는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나머지 애들부터 배열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C와 D를 집어넣는 거였죠. 그래서 한번 써보면 A, B는 하나로 묶어놓고 C, D는 떨어뜨려 놓을 거니까 빼고 그 다음에 E, F, G까지 해서 일단은 총 몇 명을 나열하자? 총 4명을 나열하자. 4명에 대한 나열이니까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이다. 라는 거였죠. 원순열이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A,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가? 곱하기 2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임의로 나열해보면 A, B 있고요. 그 다음에 E 있고 F 있고 G 있으면 사이사이에 있는 자리가 총 4개가 있을 것이다. 그 4개의 자리에다가 CD를 집어넣는 거니까 4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C가 들어가는 거 4자리, D가 들어가는 거 3자리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원순열을 푸는 방식이었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볼 수도 있다? 요 3팩에서 지금 얘는 사실 원형이어서 상관이 없는데 요 3팩을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내가 A, B, E, F, G 4개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골라서 또 아무 자리에나 하나를 고정시켜라. 얘를 고정시켜라. 얘를 고정시킨다는 것. 원순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회전시켰을 때 중복이 생기는 애들을 우리는 원순열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하나를 고정시키면 이제 원순열이 아니다. 그럼 내가 얘를 하나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뭐다? E, F, G가 그냥 일반적인 수열로 바뀌게 돼서 3팩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유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2번 간단하게만 보면 지금 보면 얘 원순열이야. 맞지? 근데 어디만 원순열이야? 밖에 5개만 원순열이고 가운데 건 원순열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원순열과 원순열이 아닌 게 섞여 있으면 아닌 것부터 넣어놓고 나머지 애들을 봐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모르면 또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예제 2번에 중복순열로 넘어가면 중복순열 보시면 0, 2, 3, 5, 7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건데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릿수의 합이 홀수인 걸 찾아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홀수만 3개 고르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짝수 2개랑 홀수 1개 고르는 경우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 홀수 3개 고르는 건 세 자리가 있을 거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홀수가 3, 5, 7인 거니까 각각의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27개. 얘를 3파이 3 이렇게 쓰지 마시라고요. 그냥 얘는 3의 세제곱 27가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가 관건이죠. 왜? 지금 여기에 짝수 중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짝수 중에 0이 있기 때문에 맨 앞에 자리에는 0이 오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짝수 2개에 홀수 하나를 가지고 세 자릿수를 만들 건데 짝수, 홀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마찬가지로 짝수, 홀수, 짝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홀수, 짝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 우리는 홀수는 3, 5, 7 2개고 짝수는 0, 2 2개인데 다시 3, 5, 7 3개고 0, 2 2개인데 여기는 0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긴 무조건 뭐만 들어갈 수 있다? 2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1가지에다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2가지에다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치? 마지막으로 얘는 홀수 들어갈 수 있는 거 3가지,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맨 앞에 짝수가 안 올 거니까. 즉 맨 앞에 0이 안 올 거니까 해서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요렇게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항상 했던 거 경우에서 먼저 나눠놓고 케이스 분류해놓고 그러고 나서 나열하는 거까지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단순한 것들이니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이제 예제 3번에 이제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A 2개, B 3개에 C 2개가 있고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할 때 A 사이에, 두 A 사이에 정확히 한 개의 문자가 오도록 해라.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였어.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A가 있고 그 사이에 뭔가 있고 A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요 사이 자리에다가 B 또는 C를 집어넣을 거다. 라는 건데 B를 집어넣으면 B가 3개에서 2개로 줄는 거고요. C를 집어넣으면 C가 2개에서 1개로 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의 개수가 어때? 변하죠. 마치 다시 내가 요 가운데 자리에 B를 집어넣느냐 C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중복의 개수가 달라져. 중복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건 그 뒤에 나열이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보는 것처럼 A, B, A가 있을 때와 A, C, A가 있을 때로 나눠서 푸는 게 정석적인 풀이야. 그런데 내가 전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 지금 요 조건을 보고 우리는 무슨 조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특정 조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특정 조건이라는 건 뭐였다? 어떤 특정 원소의 뭐에 대한 조건이다? 자리에 대한 조건이다. 그러면 우리는 전체 7개의 문자를 나열할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나열할 거야. 그런데 어디에만 조건이 달려있어? 지금 A 2개에만 조건이 달려있어. 그럼 그 A는 어떤 조건이 달려있는 거야? A 사이에 한 칸이 비어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A는 어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5개의 자리 중에 한 자리를 골라서 내가 그 자리에다가 A를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 이게 조건이 끝났다고요. 조건이 끝났으니까 단순 나열이다. 단순 나열이라는 건 B 3개와 C 2개에 대한 나열이니까 5팩 나누기 3팩, 2팩을 하시면 끝난다라는 거죠. 됐죠? 자리에 대한 조건, 특정 조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하자? 그 특정 조건부터 해결하고 나면 조건이 없는 거야 이제. 조건이 없는 거니까 단순 나열로 빠르게 풀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많이 했던 얘기예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에 최단거리 있는데 이런 거 일단 보편적인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공식을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직접 세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얘는 공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직접 세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정리하고 가면 A에서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거에다가는 다 1을 적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격자점에서 더하는 거죠. 이렇게 더하면 여기 2 적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출발이지 사실. 맞죠? 그러면 3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거에다가는 다 3을 적어놓고 더해주면 6 9고 여긴 더해지는 거 없으니까 그냥 9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9 18 그 다음 27 적으시면 끝나는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 공식보다는 직접 세는 거 사실 공식은 입체 도형에서만 쓴다라고 기억하셔도 돼요. 알겠죠? 보편적인 경우엔 다 이렇게 풀 거고 일단은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1은 넘어가고요. 레벨 1에서도 사실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내가 넘어갔는데 모른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반성만 하세요. 알겠죠? 내가 넘어갔는데 모른다. 반성하세요. 상처받지 마시고 반성하시고 질문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레벨 1에서 1번부터 쭉 봅시다. 레벨 2에서 1번부터 쭉 볼게요. 1번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A, B, C를 포함한 6명이 앉을 건데 A와 B는 같은 면에 서로 이웃하여 앉을 거고 A와 C는 서로 다른 면에 앉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 결국 원순열이잖아. 맞지? 맞죠? 회전시켰을 때 일치하기 때문에 원순열이 중복이 생기기 때문에 원순열이죠? 그쵸? 원순열을 어떻게 풀겠다? 아무나 한 명을 먼저 박아놓고 시작을 하겠다. 그럼 그 아무나 한 명을 뭐로 설정하면 되겠어? 지금 A, B는 이웃해야 되니까 A, B를 하나로 보면 얘부터 설정할 수 있겠죠. 그치? 아니면 C부터 보셔도 돼요. 알겠죠? 이제 일단 조건이 달려있는 것부터 해야 그 다음이 편하다고. 맞죠? 그러면 A, B를 내가 아무데나 한번 박아놓을 거다. 그런데 위와 아래는 똑같은 거잖아. 맞죠? 위와 아래는 똑같은 거야. 그런데 A, B가 여기 들어가느냐와 여기 들어가느냐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경우인 거죠.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아, A, B가 왼쪽 2개에 들어가는 경우와 오른쪽 2개에 들어가는 경우 중에 하나를 고르겠구나. 두 자리 중 하나를 고르겠다. 그러고 나서 내가 만약에 왼쪽 자리를 골랐다라고 하면 그 두 자리에 A, B를 앉혀야 되는 거니까 2팩인 거죠. 여기까지 따라왔니? 원순열이니까 밑에 건 안 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A와 B를 만약에 나열했다. 그럼 두 번째 C에 대한 조건이 남아있다고. C에 대한 조건은 뭐야? A의 맞은편에 앉아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세 자리 중에 한 자리를 골라서 C를 집어넣겠다. 그럼 이제 조건이 끝난 거죠. 특정 조건 다 해결됐잖아. 조건 다 해결됐으니까 뭐다 곱하기 3팩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거죠. 조건 다 해결됐으니까 단순 나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이번에 정오각형이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얘가 사실 예전에 좀 오래? 한 6년, 7년 된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좀 오래된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얘는 그 당시 문제는 얘는 오각형이 아니라 육각형이었고 조건도 조금씩 다르긴 했었는데 그때 그 문제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로 4점짜리 어려운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고 그거를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만들어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 그림과 같이 정오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가 있고 그래서 요 6칸에 내가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집어넣을 거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 이웃한 두 원에 적힌 수의 합이 8인 경우가 존재하도록 해라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그 말은 1부터 6까지 중에 이웃한 애들의 합이 8이려면 2와 6이 이웃하거나 아니면 3과 5가 이웃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맞지? 맞지? 그러면 얘네들이 이웃하게끔 나열을 해줄 건데 보면 이 가운데 자리는 원순열이 아니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순열과 이 바깥쪽은 원순열이야. 원순열과 원순열이 아닌 게 섞여 있으면 아닌 것부터 시작이라고 항상. 알겠죠? 그러면 얘를 먼저 보면 얘는 이 5개와 전부 다 이웃한 거죠. 전부 다 연결된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 가운데다가 만약에 2를 집어넣었다고 쳐보면 6이 어디 들어가든 어딘가와 이웃하게 되겠지. 맞죠? 2가 가운데 들어가면 2와 6은 무조건 이웃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잖아. 결론은 뭐야? 내가 가운데다가 먼저 넣고 시작을 할 건데 그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는 경우? 2, 6, 3, 5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을 것이다. 왜? 가운데에 2, 6, 3, 5 중에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도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나머지 배열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첫 번째, 보다 가운데에 2, 3, 5, 6이 들어가는 경우와 두 번째 1, 4가 들어가는 경우로 나누겠다. 그러면 가운데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집어넣겠죠? 지금처럼 2를 집어넣었다라고 가정하면 이제는 조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5개에 대한 원순열이니까 뭐다? 곱하기 4팩 하시면 끝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다음 두 번째 가운데 1과 4가 들어가는 경우를 볼 건데 그럼 내가 1을 집어넣을게요. 일단 1이 시작이겠죠? 2개 중에 하나 골라서 집어넣겠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1을 제외한 2부터 6까지를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5개에 대한 원순열인데 그 중에 뭐만 찾아야 된다? 2, 6이 이웃하는 경우와 3, 5가 이웃하는 경우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가 2, 6이 이웃한 경우와 3, 5가 이웃한 경우를 더하시고 그 다음에 2, 6과 3, 5가 둘 다 이웃하는 경우를 빼시면 되겠죠. 겹치는 거 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니? 그럼 어떻게 세면 돼? 보면 2, 6이 이웃하다는 건 2, 6은 하나로 보고 남은 애들 3, 4, 5는 따로 보면 몇 개에 대한 원순열이 된다? 4개에 대한 원순열이 된다. 그러니까 뭐고? 3팩 곱하기 2가 되겠죠? 4개에 대한 원순열이니까 3팩, 그 다음에 2, 6이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곱하기 2. 그리고 얘도 똑같겠죠? 숫자만 바뀐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야? 2, 6과 3, 5를 둘 다 하나로 묶어놓고 이렇게 되는 원순열이죠?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된다? 3개에 대한 원순열이니까 2팩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네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지?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 건데 결국 5자리 수를 만들 건데 3만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뭐야? 만의 자리에다가 3을 고정으로 박아놓고 그 뒤에는 어떻게 배열하든 전부 다 3만보다 커질 수밖에 없죠. 숫자가 3까지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저기에 숫자가 뭐 4까지 늘어나면 맨 앞에 3인 경우와 4인 경우 나눠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문제 같은 경우에는 3까지밖에 없으니까 만의 자리에다가 3 고정시켜 놓고 그 뒤에 4개만 나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3을 내가 하나를 박아놓고 나머지 4개를 볼 건데 나머지 그 4개에
1, 1, 2, 2, 3, 3 중에 들어갈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4개에 1, 2, 3, 3을 갖다 쓸 거야. 그러면 4팩 나누기 2팩이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4개에 1, 1, 2, 2를 갖다 쓸 거야. 그럼 4팩 나누기 2팩, 2팩이겠죠? 그치? 그러니까 중복이 몇 개냐에 따라서 그 뒤에 날은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복이 몇 개냐를 가지고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중복이 이렇게 한 쌍만 있는 경우와 중복이 두 쌍이 있는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열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인데 4번이 레벨 2 치고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 좀 어려운데 천천히 봅시다. 근데 뭐 막상 풀어보면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보시면 3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하여 서로 다른 m개의 공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는 대부분의 경우가 서로 같은 m개의 공이 나왔었는데 지금 문제는 서로 다른 m개의 공이니까 중복 순열 문제예요. 서로 같으면 중복 조합 문제고 서로 다르면 중복 순열 문제였고요. 그랬을 때 걔네들을 세 주머니 A, B, C에다가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빈 주머니가 없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AM이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AN과 AM 플러스 1을 구해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뭘 구할 거냐? AN이 몇인지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AN이 어디다 쓸까요? 지금부터 AN이 몇인지를 한번 구해볼 거다. 근데 AN이라는 건 뭐다? 서로 다른 N개의 공을 3개의 주머니에다가 집어넣는 건데 빈 주머니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뭐 하면 돼? 전체에서 빈 주머니가 있는 경우를 빼시면 되겠죠? 저번 시간에 우리 시험 보고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였잖아. 부정형이 나왔을 때는 여사건으로 푸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요. 왜? 부정형이 나왔으면 그것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빈 주머니가 없도록 해라! 라는 건 빈 주머니가 있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있는 걸 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사건이 확실하다 보니까 반대 경우가 확실하다 보니까 여사건으로 푸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볼 건데 N개의 공을 서로 다른 N개의 공을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번 공이 있다라고 쳐볼게. 그럼 1번 공은 3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겠네? 그럼 선택지가 몇 개? 3개인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공마다 선택지가 3개씩 있는 거니까 뭐가 된다? 3의 n제곱이 될 거다. 전체 경우에서는. 근데 거기서 뺀다. 뭐를? 빈 주머니가 있는 경우를. 즉, 그 n개의 공이 한 개의 주머니에 다 몰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2개의 주머니에 몰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빈 주머니가 생긴 거니까 결국. 그러면 n개의 공이 한 개의 주머니에 몰아서 들어가는 경우는 3가지죠. 왜? A로 몰리는 경우, B로 몰리는 경우, C로 몰리는 경우.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N개의 공이 이번엔 2개로 들어가겠대. 그럼 일단 뭐가 시작이야? 3C2가 시작이겠죠? 왜? 일단 3개의 주머니 중에 2개 골라야 되잖아. 맞지? 일단 3개의 주머니 중에 2개 골라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그럼 만약에 내가 A, B를 골랐어. 그러면 1번 공이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 이제 2개씩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가 뭐가 돼? 2의 N제곱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몇을 빼줘야 돼? 2를 빼줘야 되는 거죠. 왜? A에 다 들어가는 경우, B에 다 들어가는 경우는 이미 여기서 셌으니까 빼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AN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AN을 계산해 보시면, 얘 다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3의 n제곱에서 얘가 계산해 보시면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얘와 더해지면 플러스 3이 더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3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AN이. 괜찮나요? 그러면 저기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AN 플러스 1을 보시면 N 플러스 1이라는 건 N에다가 N 플러스 1 집어넣은 거니까 정리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3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N 플러스 1 집어넣고 1을 앞으로 다 뺀 거예요. 지수를 앞으로 다 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2배에서 뺄 거니까 2 곱하기 AN을 적어보시면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6이 돼서 빼시면 얘는 뺐을 때 240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얘 빼는 거니까 3의 n제곱이고 얘 지워질 거고 빼시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3의 n제곱은 243이 되면서 3은 5, n은 5 이렇게 되겠네. 3의 5제곱이 243이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AN에다가 다시 5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5번 봅시다. 5번. 얘들아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5번 봅시다. 5번에 두 집합 A, B, C, D와 1, 2, 3, 4, 5가 있고요. A에서 B로의 함수 F 중에서 FA 더하기 FB가 4래요. 그런데 FA와 FB는 어차피 1부터 5까지 중에 하나니까 이 둘을 더했을 때 4가 되려면 얘는 1, 3이거나 2, 2거나 3, 1이거나 세 가지지.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치역의 모든 원소합이 9래요. 근데 얘도 그렇고 보면 이미 1과 3은 치역이야. 맞죠? 그 말은 기본 4는 갖고 있다는 거야.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2만 치역인 거니까 기본적으로 2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첫 번째, A와 B가 1, 3으로 가고 또는 3, 1로 가는 경우를 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A와 B가 둘 다 2로 가는 경우를 보겠다. 그러면 전체 합이 9가 되려면 여기에는 추가로 뭐가 생겨야 되는 거고 5가 추가로 선택받아야 전체 합이 9가 될 거고요. 치역에. 그 다음 얘는 2만 있는 거니까 7이 더해져야 돼서 3, 4가 추가돼야 된다라는 소리겠죠.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뭐다? A, B, C, D가 1, 3, 5로만 갈 거고 A는 1, B는 3이라고 보면 C, D가 1, 3, 5로 화살표를 쏘면 되는 거죠? 그치? 그치? 근데 1, 3, 5로 쏘는 과정에서 5는 무조건 선택받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한다?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계산한다. 이게 뭐야? 1, 3으로 가는 전체에서 1, 3으로 가는 걸 뺀 거죠. 그러면 5가 무조건 선택받을 거잖아. 맞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A, B, C, D가 2, 3, 4로 갈 거고 그런데 A와 B는 전부 다 2로 몰리는 거니까 C와 D는 무조건 뭐로 가야 돼? 3과 4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치? 그러니까 뭐다? 2팩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위아래 더하시면 되고 당연히 여기다가는 곱하기 2 하셔야 돼요. 1, 3과 3, 1이 있는 거니까. 됐나요? 회장님?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6번 봅니다. 6번 보시면 전체 집합이 A부터 F까지 총 6개고요. 그랬을 때 A와 B에 대하여 A차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와 A의 원소의 개수를 곱했을 때 전체 원소의 개수가 같대요. 그러면 얘들아 원소의 개수는 어차피 0부터 6까지 중에 하나잖아. 그리고 무조건 정수여야 되죠. 개수니까. 그럼 보시면 NU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개수는 무조건 6개야. 맞지? 그러면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걸 곱했을 때 6이 된다는 건 얘네들은 뭐일 수밖에 없다. 1 곱하기 6, 2 곱하기 3, 3 곱하기 2, 6 곱하기 1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A의 원소의 개수가 있고요.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있어. A 빼기 B, A 차집합 B라는 건 A에서 뭔가를 빼냈다는 거잖아. 그럼 원소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아니면 유지되겠지? 겹치는 게 없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쪽이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원소의 개수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다? 얘와 얘는 아닐 것이다.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그러면 첫 번째로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일 때를 보고 그 다음에 A의 원소의 개수는 6개일 건데 우리 방금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차집합이라는 건 뭘 빼는 거야? 겹치는 걸 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전체 집합 다시 A는 6개인데 A 차집합 B가 1개라는 건 몇 개가 빠졌다? 5개가 빠졌다. 그 말은 뭐다? 교집합이 5개다라는 소리죠.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뭐다? 여기서 나오는 조건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5개겠구나. 그 다음 두 번째, A의 원소의 개수가 6개인데 전체 집합도 6개야. 그럼 A가 곧 전체 집합이라는 거죠? 맞죠? 전체가 6개인데 A도 6개니까. A는 전체 집합으로 고정인 거야. 변하는 거 없어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A가 전체 집합이에요 얘들아. 전체 집합과 B의 교집합은 뭐다? 그냥 B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최종적으로 N, B는 5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뭐야? 6시 5인 거죠. 6개의 원소 중에 5개를 골라서 B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A는 신경 쓸 게 아니고요. A는 어차피 전체 집합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뭐다?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고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경우야. 그럼 얘는 뭐다? 방금 우리 했던 거랑 똑같이. 얘는 어떻게 된다?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1개가 되는 거다. 1개가 빠졌으니까.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이런 거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보기로 했으니까. A, B가 있고 전체가 A부터 F까지 6개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3개 들어갈 거예요. A에 3개 들어갈 건데 여기 몇 개 들어간다고? 여기 1개 들어간다고. 맞죠? 그럼 여기 몇 개 들어가? 여기 2개 들어가겠죠? 맞나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6개 중에 2개 골라서 여기 집어넣는 거고 남은 4개 중에 1개 골라서 여기 집어넣겠죠? 맞나요? 6개 중에 2개 골라서 여기 집어넣을 거고요. 남은 4개 중에 1개 골라서 여기 집어넣을 거고 그럼 3개 남잖아. 그럼 그 3개는 어디 들어가면 돼? 여기 아니면 요 바깥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각각의 원소들이 선택지가 몇 개씩 있다? 2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의 세제곱 쓰시면 되겠네요. 3개의 원소가 각각의 선택지가 2개씩 해서 들어갈 거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7번 봅니다. 내가 저번에 그 강릉 얘기 해줬니? 내가 저번 주에 강릉 놀러 간 거 얘기 안 해줬어? 진짜 안 해준 거 맞아? 아니 우리 저번 주에 저번 주 월요일 날 쉬었잖아. 기억나? 그게 아직도 저번 주야. 저번 주밖에 안 됐어. 그래서 너네 그 카톡에 너네들 카톡 잘 안 들어가지? 맞죠? 그러니까 내가 연락하면 잘 안 보잖아. 너네 요즘 DM 하잖아. 그리고 내가 항상 매년 진지하게 고민해. 내가 인스타 시작해야 되나? 난 인스타 아이디가 없어. 그래서 애들이 카톡을 너무 안 봐서 근데 DM은 또 잘 본대. 그래가지고 내가 인스타를 시작해서 애들한테 DM을 보내야 되나. 근데 그러려면 너네 아이디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신입생이 왔을 때 전화번호를 적는 게 아니라 인스타 아이디를 적으라고 해야 돼. 그럼 애들이 어떤 핑계를 대겠어, 엄마한테? 학원에서 연락 와야 돼서 인스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댄단 말이야. 실제로 그런 애들이 있어. 실제로 그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니까 엄마가 인스타나 이런 걸 다 끄는 거야. 인스타, 유튜브 이런 거 다 끄는 거야. 못하게. 뭐 시간 제한 이런 것도 할 수 있대, 요즘은. 다 끊어버린 거야. 근데 카톡은 연락이 돼야 되니까 카톡은 열어놓은 거야. 그랬더니 카톡도 막 그런 게 생겼잖아. 인스타처럼. 막 쇼츠처럼 그런 게 생겼잖아. 그걸 본대. 그래서 카톡을 끊으려고 하니까 안 된대. 학원에서 연락 와야 되고 학교에서 연락 와야 돼서 안 된대.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댄다는 거야. 무튼 그건 이제 부수적인 거고. 무튼 카톡에 보면 그 카톡에 너넨 모를 거야 아마. 톡딜이라는 게 있어. 카톡에 그러니까 그 일정 시간에 할인을 해서 올리는 거야. 갑자기 예고 없이. 그러니까 쿠팡 같은 거야. 그냥 인터넷 쇼핑이야. 쇼핑인데 그냥 일정 시간 뭐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해가지고 딱 올리는 거야. 한정 수량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착순으로 이제 사는 거지. 어떤 그런 느낌인 건데 톡딜이라고 있는데 그 저번 주 월요일 날 그래서 쉬었잖아. 월요일 쉬었어. 그래서 내가 한 2주 전인가? 네, 이제 와이프한테 월요일 날 쉬니까 뭐 하고 싶은 거 없냐 했더니 여행을 가재. 근데 가봤자 내가 토요일 날 6시까지 저녁까지 수업이 있으니까 가봤자 뭐 일요일 날 출발해서 월요일 그다음 화요일 아침에 오는 거야. 해봤자 아무리 길어도 2박 3일인 거야. 그래서 어딜 갈까? 뭐 해외를 갈 수는 없고 국내를 가야 되니까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톡딜에 강릉 호텔이 뜬 거야. 강릉 호텔이. 그래서 그냥 예약을 했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예약을 했어. 그래서 예약했다. 그래서 강릉 가야 된다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릉으로 픽한 거거든. 그래서 강릉을 가게 된 거지. 근데 내가 너네는 아마 이런 말 모를 거야. 좀 오래된 말이야. 이제 너네 혹시 날씨 요정이라는 말 알아? 승리 요정은 알아? 야구 승리 요정 이런 거 있지. 그런 말을 써. 야구 보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거야. 날씨 요정이라는 그 사람이 있으면 희한하게 걔만 오면 날씨가 좋아.
근데 난 그 반대야. 그래서 와이프가 나를 뭐라고 부르면 날씨 요괴라고 불러. 날씨 요괴, 난 실제로 나한테 날씨 요괴라고 불러. 실제로 예전에 데이트할 때 여자친구 사귀는 사이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송도로 놀러 갔어. 송도로 갔는데 출발할 땐 날씨가 좋다가 송도에 가까워지니까 비가 오는 거야. 그래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카페를 들어갔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송도에는 막 이런 그 공원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좀 이제 그런 거 보려고 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볼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카페를 들어갔어. 그래서 카페를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가 그치네? 아, 비가 그친 데서 나갔어. 나가자마자 5분 만에 비가 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렇지? 그래서 나한테 맨날 날씨 요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막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톡길에 떠가지고 강릉을 한 거잖아. 강릉 때 딱 예약을 했어. 그러고 나서 날씨를 확인했더니 날씨가 좋아. 다 햇빛이야. 그게 한 일주일 전이었어. 가기 일주일 전. 근데 갑자기 그 다음 날인가? 예약하고 한 이틀 뒤인가 3일 뒤에 와이프한테 갑자기 캡처본 그 사진이 하나 날라와. 그래서 갑자기 비로 바뀌었대. 일요일에 비가 온대. 우리가 원래 일요일날 출발하려고 그랬거든? 일요일날 비가 온대. 야, 그럼 일요일은 어차피 가서 도착해서 힘이 없잖아. 이동 시간이 기니까. 그래서 일요일은 쉬고 월요일날 놀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 다음날 또 연락이 와. 월요일도 비가 온대. 실제로 도착할 때부터 비가 와서 월요일 아침까지 비가 왔어요. 그리고 광명을 넘어오니까 광명은 되게 화창해. 광명은 되게 화창해. 그리고 그 너네 놀이공원이나 이럴 때 이런 거 갈 때 날짜 잘못 잡으면 사람 엄청 많잖아. 와, 나는 강릉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걸 처음 봤어. 비도 오는데 강릉에 어느 정도냐면 강릉 시장이 있어. 중앙시장이라고 강릉에 시장이 있어. 되게 유명한 시장이. 거기서 떡볶이 사는데 30분 기다렸어. 그냥 일반 분식점이야. 시장에 있는 분식점이야. 근데 거기서 떡볶이 사는데 30분 걸리고 거기가 오징어 순대가 유명하대. 오징어 순대를 1시간 반을 웨이팅을 했어. 서가지고 시장에서. 그래가지고 첫날 일요일에 도착해서 시장 한번 갔다가 사람에 질려서 월요일까지 숙소에만 있었어요. 호텔에만 있고 호텔에 있는 수영장 가고 수영장 가는데 비가 오잖아. 그 물은 따뜻해. 따뜻한 물이야. 아직 날씨가 추우니까 호텔 수영장 가면 물은 따뜻해. 근데 밖은 비가 와. 그러니까 얼굴만 시려. 얼굴만 계속 시려. 그래서 밖을 못 나가. 그래가지고 물 안에 그냥 계속 잠겨 있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와이프가 우린 강릉 온 게 아니라고. 그냥 어디 그냥 강남에 있는 서울에 있는 호텔 아무데나 온 느낌이라고. 그냥 서울에 있는 호텔인데 바다가 보여. 끝이야. 다를 게 없어. 그냥 비가 계속 와서 이제 호텔에서 못 나가는. 그래서 그나마 이제 호텔을 좀 좋은 데를 잡아가지고 그 안에서 할 게 많아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지. 아, 진짜 시장 갔다가 시장에서 먹고 오자 했는데 먹을 데도 없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냥 사서. 그래서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한 3시간 걸렸나? 그런데 산 게 오징어 순대랑 떡볶이랑 순대 말고 없어요. 아, 오뎅도 샀다. 그 분식집에서. 그래서 2개밖에 못 들려서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2개밖에 못 들리고 왔어. 좀 그랬어요. 그래갖고 제 와이프가 나한테 여행은 가고 싶은데 나를 데리고 가고 싶진 않대. 와이프가 여행을 좋아해. 이제 외향적이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여행도 자주 가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도 친구들이랑 여행 갔는데 그래서 내가 날 데리고 가지 말라고. 난 오히려 집에 있는 게 좋다고. 이제 그런 말 안 했지. 이제 집에 있는 게 좋다. 혼자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아, 그래 나 있으면 날씨만 안 좋아지니까 이제 가라. 친구들이랑 가라. 내가 집안일 다 해놓을게. 이제 집 다 청소해놓을 테니까 갔다 와라. 이제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무튼 응? 무튼 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 오랜만에 또 느꼈어. 내가 일 시작하고 바빠지면서 못 놀러 가다가 오랜만에 느꼈어. 나는 어디 가면 안 되는 운명이야. 난 그냥 일을 해야 되는 운명인가 봐. 와, 진짜 소름 돋았어. 이틀 있다가 일요일날 갑자기 비가 온다고 바뀌고, 이틀 있다가 월요일날 온다고 바뀌고. 봅시다, 7번!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소에 보던 거랑은 조금 다르죠. 뭐가 달라? 대각선이 있어, 대각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던 문제랑 다르게 최단거리라는 말이 빠져있죠? 그치? 최단거리로 갈 거면 무조건 대각선으로만 가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최단거리라는 말이 빠진 대신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냐면 오른쪽 방향과 위로 방향과 대각선 방향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야. 사실상 우리가 평소에 보던 최단거리랑 같은 문제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 그치만 보면 대각선이 추가로 생긴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평상시대로 풀 거면 오른쪽으로 5칸에 위로 2칸인 거잖아. 맞지? 근데 대각선으로 내가 한 번 갔어. 그러고 나면 오른쪽으로 4칸에 위로 1칸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대각선이라는 건 오른쪽 한 칸과 위로 한 칸을 합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대각선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는 달라지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어떻게 나눌 거냐? A에서 B까지 갈 건데 대각선이 없는 경우와 대각선이 1개인 경우와 대각선이 2개인 경우로 나눠볼게요. 왜? 대각선이 몇 개냐에 따라서 나열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대각선이 없다라는 건 뭐다? 가로로 5칸과 세로로 2칸인 거죠. 그치? 얘는 대각선 때문에 직접 못 세, 얘들아. 대각선 때문에 직접 못 세요. 그 다음에 얘는 대각선이 1개 있다는 건, 대각선이 이렇게 1개 있다는 건 오른쪽으로 4칸과 위로 1칸, 그 다음 대각선 1칸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대각선이 2칸이라는 건 대각선 2칸이면 오른쪽으로 3칸만 가면 되는 거죠. 맞지? 그럼 나열해보면 얘는 7팩 나누기 5팩 2팩인 거고요. 5개 2개 겹치니까. 그 다음 얘는 여기 5개의 대각선 1개 있으니까 6팩 나누기 오른쪽 4칸이니까 4팩인 거고, 얘는 대각선 2개와 오른쪽 3개니까 5팩 나누기 2팩 3팩이 되겠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 3개를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8번 봅니다. 8번에 세 문자 A, B, C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A가 적어도 2개가 연속하도록 하래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어도가 나왔을 때는 여사건으로 무작정 풀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1학년 때까지는 적어도가 나왔을 때 여사건으로 푸는 게 당연한 건데 확통에서는 아닐 수가 있다고. 그래서 사실 얘도 마찬가지로 여사건으로 풀 수는 있어.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아. 근데 여사건으로 풀면 더 복잡해지기는 해요. 그냥 푸는 것보다. 그래서 보시면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봐봐. A, B, C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할 건데 A가 적어도 2개는 연속하도록 해라. 그럼 A가 2개 연속할지 3개 연속할지 4개 연속할지 모르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전체에서 연속하지 않는 경우와 연속하지 않는 경우를 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푸셔도 되는데 봐봐. A가 0개 있거나 1개 있거나 2개 있거나 3개 있거나 4개 있거나 이렇게 5가지 경우를 한번 볼게. 그러면 A가 총 4개 중에 3개 있거나 4개 있으면 A가 떨어져 있을 수 있어? 무조건 붙어 있죠. 맞지? 그럼 우린 뭐만 생각하면 돼? 그냥 센다 그러면. 여사건 말고 그냥 센다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얘만 제대로 쓰시면 돼요. A가 2개 있는데 그게 이웃하는 경우만 쓰시면 돼요. 뭔 소린지 이해가? 다시 만약에 얘를 여사건으로 풀 거면 전체에서 A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빼야 돼. 근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라는 건 A가 0개 있는 경우와 A가 1개 있는 경우와 A가 2개 있는 경우에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까지 이렇게 3가지를 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좀 지저분해요. 근데 그냥 구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얘와 얘는 이웃할 수 없으니까 셀 필요도 없는 거고 얘와 얘는 무조건 이웃하는 거니까 그냥 세면 되는 거고 얘만 신경 써서 세면 된다고. 맞지? 그러니까 얘는 여사건보다 얘가 그냥 세는 게 훨씬 더 쉽다고요. 알겠죠? 근데 이제 좀 편법이지만 간단하게만 보면 객관식이잖아. 답이 18에서 22잖아. 전체가 몇 개야? 3개를 가지고 4개를 하는 거니까 3의 4제곱이죠. 81이죠. 여사건으로 풀면 빼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그냥 구하시면 돼요. 객관식이니까. 주관식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사실 우리가 문제가 객관식이니까, 그걸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객관식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러면 어차피 전체가 81인데 20몇 개밖에 안 되는 건, 그냥 세도 훨씬 적네. 라고 판단해서 그냥 세줘도 된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부터 얘기했던 거 적어도가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여사건으로 풀지 마시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생각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직접 구해봅시다. 일단 얘부터 보시면 A가 4개 있는 경우는 1개고요. A가 4개 있는 경우는 1가지고요. 그럼 두 번째 A가 3개 있다라는 건 A가 있고 그 다음에 B, C 중에 하나 고르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몇? 2, C, 1이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B를 골랐다고 치면 얘네들에 대한 나열 4팩 나누기 3팩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열하든 두 개는 붙어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 얘만 볼 건데 A가 2개야. A가 2개 있어. 그 다음에 이 뒤에 뭔가가 올 거야. 그런데 이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잖아. 그냥 A 2개만 있으면 되고 그 2개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되잖아. 맞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요. 특정 조건으로 4개가 있어. 근데 A 2개가 있을 건데 그 A 2개가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 그럼 어디 들어가면 돼?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몇 가지 중에 3가지 중에 1가지를 골라서 A를 집어넣고 나머지 2개는 이제 B든 C든 아무거나 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2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얘를 더해주시면 답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레벨 2가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 3 3문제랑 대표 기출 문제까지 있는데 그렇게 4문제를 쭉 한번 풀어볼 건데 시간 잠깐 드릴 건데 좀 어려우신 분들은 대표 기출 문제가 제일 쉬워요. 사실은 대표 기출 문제는 레벨 2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대표 기출 문제부터 푸시고 그 다음에 3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난 자신 있다 하시면 1번부터 그냥 쭉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풀어보세요.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모든 것 치는
볼까요? 1번부터. 1번부터 쭉 봅시다. 보시면 3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적혀 있고요. 그랬을 때 내가 얘를 원형으로 배열할 때 짝수가 적힌 공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fn이라고 하겠다라는 건데, 결국 그러면 1부터 n까지의 숫자 중에 거기에 있는 짝수들만 조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n개의 숫자 안에 짝수가 몇 개 있는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겠죠. 그치? 근데 만약에 1부터 10까지라고 가정을 하면 이 안에 짝수의 개수 5개, 홀수의 개수 5개가 있죠. 그런데 1부터 11까지라고 가정을 하면 이 안에 짝수의 개수는 5개지만 홀수의 개수는 6개가 되죠. 맞지? 그러니까 요 끝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짝수 홀수의 개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를 나눠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 첫 번째, 뭘 해볼 거냐? n이 2k일 때를 보겠다. n이 2k라는 건 짝수일 때를 보겠다. n이 2k라는 건 그 안에 있는 짝수의 개수 k개고요. 그 다음에 홀수의 개수도 k개인 거죠.
그런데 짝수가 이웃하지 않도록 하라는 건 일단 홀수부터 나열해놓고 그 사이사이로 짝수를 집어넣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원순열이니까 요 홀수 K개에 대한 나열은 K-1 팩토리얼이죠.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내가 만약에 1, 3, 5, 7을 이렇게 배열을 했어. 4개를 배열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자리가 총 몇 개가 생겨? 4개가 생기죠. 원순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K개를 나열했으면, 지금처럼 K개를 나열했으면 그 사이사이에 자리가 총 K개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그 K개의 자리에 K개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된다? 얘는 K 팩토리얼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만약에 n이 2k 플러스 1, 즉 홀수개라면 어떻게 되는 거다? 그 안에 있는 짝수의 개수는 k개지만 홀수의 개수는 k 플러스 1개가 된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배열은 k 플러스 1개에 대한 나열은 k 팩토리얼일 거고요. 맞죠? 맞죠? 그런데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k 플러스 1개를 나열했으면 자리가 몇 개 생겨? k 플러스 1개가 생기는데 우리가 나열해야 될 거는 k개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얘는 나열이 어떻게 된다? k 플러스 1개의 자리 중에 몇 개를 고르고 k개를 먼저 고르고, 왜? k개만 쓸 거니까 거기에다가 나열하면 된다라는 거죠. 맞니? 그런데 이만큼이 뭐니 얘들아? 얘가 k 플러스 1이죠. k 플러스 1씩 k는 k 플러스 1씩 1과 같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k 플러스 1인 거지. 그럼 k 플러스 1 곱하기 k 팩토리얼은 뭐야? 얘는 k 플러스 1 팩토리얼로 바뀌는 거죠. 우리 이런 거 6 곱하기 5 팩토리얼은 6 팩토리얼이잖아. 똑같습니다. k 플러스 1 팩토리얼, 다시 k 플러스 1 곱하기 k 팩토리얼은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n이 짝수면 이렇게 되는 거고 n이 홀수면 이렇게 된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n이 만약에 짝수면 홀수 짝수가 되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홀수면 홀수 짝수 홀수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얘도 달라지겠네. 그럼 얘도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얘도 둘로 나눠볼게요. 얘를 이제 짝수 홀수로 나눌 건데 여기에서 k를 썼으니까 괜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n이 2m일 때와 2m 플러스 1일 때로 한번 나눠볼게. 알죠?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로. 그러면 fn은 2m을 집어넣은 거니까 이 k 자리에다가 m 집어넣은 거죠? 그치? m 집어넣어서 써보면 뭐가 되느냐? 45 곱하기 여기다가 m 집어넣어 보시면 m 팩토리얼 곱하기 m-1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더하기 여기 n 플러스 1이니까 n 자리에다가 2m 집어넣으면 그냥 여기다 m 집어넣으시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여기다가 m 집어넣으면 더하기 m 팩토리얼 곱하기 m 플러스 1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괜찮아? 근데 얘가 뭐였으면 좋겠다? n 플러스 2인데 얘는 얘들아 2m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 n 자리에다 2m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2로 묶으면 m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결론은 뭐야? 여기에다가 m 플러스 1 집어넣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m 플러스 1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m 플러스 1 집어넣어보면 여기다 m 플러스 1 집어넣어보면 m 플러스 1 팩토리얼 곱하기 m 팩토리얼이 된다. 얘가 k가 n이 2m일 때, 즉 짝수일 때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 m 팩토리얼, 여기 m 팩토리얼 다 약분이 되고요. 그럼 45 곱하기 얘인데 보면 여기 m 플러스 1 팩토리얼이 있는데 여기에도 m 플러스 1 팩토리얼이 있고 거기다가 45를 곱해놓은 상태잖아. 그럼 둘이 같을 수 있어? 너네 45 곱하기 얘랑 얘 중에 누가 큰 거야? 왼쪽이 무조건 더 크죠? 그러니까 둘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n은 무조건 홀수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로 가시면 n에다가 내가 지금부터 뭘 집어넣어 보겠다? 얘는 지금 n이 2m일 때를 본 거고 n에다가 2m 플러스 1을 집어넣어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5
45 곱하기 여기다가 m 플러스 1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2m 플러스 1. 여기다가 그냥 m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러면 얘는 m 팩토리얼 곱하기 m 플러스 1 팩토리얼 더하기 여기에다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2m 플러스 1이 된다고. 맞아? 2m 플러스 1이라는 건 뭐다? 여기에다가 m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에다가 m 플러스 1 집어넣어보면 m 플러스 1 팩토리얼 곱하기 m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됐죠? 이제는 2m 플러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2m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에 m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왔어? 그럼 뭐야? 여기다가 m 플러스 1 집어넣은 형태예요, 지금. 2m 플러스 3은. 괜찮니? 그럼 여기다가 m 플러스 1 집어넣어주면 뭐가 된다? m 플러스 2 팩토리얼 곱하기 m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된다. 여기다 m 플러스 1 집어넣은 거니까. 그러고 나면 m 플러스 1 팩토리얼, m 플러스 1, m 플러스 1 다 지워질 거고. 그 다음 계산해 보시면 45 곱하기 여기다 쓸게요. 45 곱하기 m팩이니까 2m 팩토리얼 은 m 플러스 2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m 플러스 2 팩토리얼은 어떻게 쓸 수 있어? m 플러스 2 곱하기 m 플러스 1 곱하기 m 팩토리얼이라고 볼 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약분이 된다고. 결국 얘가 뭐다? 90이다. 90은 9 곱하기 10이죠. 그치? 그래서 얘가 10이고 얘가 9인 거예요. 그래서 m은 8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m은 8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m이 8이면 여기다 8 집어넣으시면 n은 17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일단 여기서 핵심은 뭐다?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질 거다를 캐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은 사실 단순 계산이에요. 단순 계산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이제 얘 왼쪽 거, 저희 오른쪽 것만 잘 구해놓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으로 갈게요. 2번에 5개의 문자 A, B, C, D, E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만들 수 있는 4자리의 비밀번호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를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가에서 일단 문자 A는 한 번 이상 나열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나에서 같은 문자는 연속 3번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일단 가조건에 뭐가 있으니까 A가 한 번 이상 있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가조건을 가지고 A가 1개일 때와 2개일 때와 3개일 때와 4개일 때를 볼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A가 4개 있어. 그럼 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겠죠? 맞지? 왜? A가 3번 이상 나오면 3개 이상 연속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A가 4개일 땐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가 3개일 때를 보시면 A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개 중에 하나 고르겠지.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밑에 쓸게요. A, B를 골랐어. 그런데 얘네들이 3개 이상 연속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 B, A 아니면 A, B, A밖에 안 되지. 맞죠? 그러니까 몇 가지? 2가지다.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괜찮니? 그 다음 세 번째, A가 2개일 때 볼게. A가 2개야. 그럼 나머지 2개 뭔가 올 거야. 그러면 한 문자가 아무리 많아봤자 몇 개야? 2개죠. 그럼 나 조건을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A가 2개인 나열만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까 했던 것처럼 4자리가 있다. 근데 4자리 중에 A가 몇 개 들어간다? 2개 들어간다.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를 고르겠다. 그러고 나면 여기에 A가 들어갈 거고 나머지 2자리에는 A 말고 다른 무언가가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된다? 4의 제곱이 되겠죠. B, C, D, E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잖아. 앞에 것도 4가지, 뒤에 것도 4가지. 괜찮나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A가 1개일 땐 그럼 어떻게? A가 1개일 때는
사실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A가 한 개일 때는 만약에 A가 한 개 있고 세 개의 문자가 다 똑같은 거야. 그럼 나를 신경 써줘야 되지. 맞죠? 근데 A가 한 개 있는데 나머지 세 개의 문자가 다른 문자들이야. 그럼 나를 신경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써도 돼. 맞지? 그러면 A가 한 개 있으니까 한 개 있고 나머지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경우의 수가. 근데 그거를 다 세자니 또 너무 많아져, 경우의 수가. 왜 그런 거냐면 잘 봐. A가 하나 있고 B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A가 하나 있고 C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A가 하나 있고 D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그냥 다 세셔도 됩니다. 다 세셔도 되는데 얘를 A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셀 거냐면 이렇게 네 자리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A가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 그럼 다른 게 뭐가 와도 상관없는 거잖아. 왜? 세 개 연속할 수 없어. A가 이미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런데 A가 여기 들어가면 신경 써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둘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첫 번째로 요 안에서 A가 한 개일 때 첫 번째 뭐 하겠다? A가 여기 아니면 여기. 그러니까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로 들어가면 만약에 A가 여기로 들어가면 나머지 세 개는 뭐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 4의 세제곱이 된다. 네 가지. 그런데 두 번째 만약에 A가 왜 양쪽 두 개로 들어가면 뭐 해야 돼? 4의 세제곱에서 몇 가지를 빼주면 된다? 세 가지를 빼주면 되는 거죠. 네 가지를 빼주면 되는 거죠. 이게 뭐야? 만약에 A가 여기로 들어갔어? 그럼 여기 하나,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 4의 세제곱계예요. 근데 그 중에 뭘 빼야 된다? B 3개, C 3개, D 3개, E 3개. 해서 네 가지 빼주시는 거죠. 이렇게 세면 되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요. 그 다음에 3번, 4번은 사실 이제 뭐 안 해도 될 만한 쉬운 문제인데 얘도 뭐 그냥 세시면 됩니다. 세시면 돼요.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P 지점에서는 이동 방향을 바꿀 수가 없고요. 그 다음 Q 지점에서는 이동 방향을 바꿔야 된대. 얘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PQ를 무조건 들려야 되는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틀립니다. PQ를 들려라 라는 말은 없어. 그냥 만약에 들리게 되면, 가게 되면 그래야 한다 라고만 나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세보자. A에서 B까지 갈 건데 그럼 A에서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거에다가 전부 다 1을 적겠죠. 여기 전부 다 1 적고 여기 전부 다 1 적겠죠.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니까 여기 2, 3, 4, 5, 6까지는 동일해. 근데 여기서부터 신경 써야 되는데 P에서는 방향을 바꿀 수 없어. 그럼 만약에 2가 이렇게 들어가. 그럼 방향 못 바꾸고 어디까지 가야 돼? 요 위에까지 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몇이 적혀 여기? 3이 적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그럼 얘는 방향을 못 바꾸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 몇이 적히는 거야? 4가 적히겠죠. 얘와 더해지면서. 맞지? 그럼 여기는 7이 적히겠죠. 여기는 4와 3이 더해지면서 7이 적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도 갑니다. Q는 무조건 방향을 바꿔야 돼.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 그럼 무조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바꾸시면 안 돼요. 최단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뭐야? 4가 이렇게 가서 얘와 더해지면서 9라고 적히겠죠. 됐죠?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들어가. 그럼 얘는 무조건 바꿔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몇이 적힌다 여기가? 11이 적힌다라는 거죠. 그럼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15고요. 여기 20이니까 여기 35 적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세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사실 그 앞에서 있었던 그 대각선 문제는 직접 못 세. 대각선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경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직접 못 세서 그냥 이제 공식으로 푼 거고 직접 셀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세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표기출 문제라고 해서 얘를 넣어놨는데 좀 어려운 걸 넣어놓지. 아무튼 항상 수특은 매년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은 얘는 뭐 간단하게만 보고 끝냅시다.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고요. 그런데 이웃한 두 개의 의자에 적혀 있는 수가 11이 되지 않도록 하래. 뭐만 아니면 돼? 5, 6이 이웃하지만 않으면 되죠. 뭐 하면 돼? 나머지 애들 배열해놓고 5, 6을 그 사이로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배열 밑에 거 보시면 나머지 뭐 배열해놓고 얘는 지금 여사건으로 풀었네.
전체에서 5, 6이 이웃한 경우 뺀 거고, 우리는 뭐 어차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거 충분히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올 때 꼭 숙제들 다 해오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제발 좀 늦지 마세요. 시험 봐야 되니까. 금요일은 늦지 말고 시간 잘 맞춰서 오세요. 고생들 하셨습니다.